애 키우고 돈 벌기 끝. 근데 나는 뭘 좋아했더라? 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시니어 사랑방입니다. 이제는 애들도 일도 한숨 돌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이제 남은 인생은 30년, 40년인데 뭘 하며 보내야 하지? 오늘은 그런 고민을 담은 한 사연과 함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취미 5가지를 전해드리려 해요.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준비되셨다면 시작할게요. 오늘 사연은 63세 김은영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애 키우랴, 돈 벌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어느덧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일에서도 물러났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길기만 하고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은영님,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민은 김은영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막 자기 삶을 시작하는 5060에게 추천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술적 감각을 기르는 수채화 그리기. 수채화는 심리 안정에 정말 좋아요. 붓을 잡고 색을 칠하면 생각보다 감정이 풀려요. 기술보다 느낌이 더 중요하거든요. 참고 억눌렀던 감정이 물감처럼 번지기도 하죠. 오, 수채화로 지나온 인생을 그려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붓을 드는 그 자체가 치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채화는 정답이 없는 그림이에요. 선을 삐뚤게 그려도 색이 번져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죠. 특히 50대 이후의 그림은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예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결을 물감으로 번져내려 보는 거죠. 누구의 평가도 없고 성적도 없는 그림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된 후 처음 경험하는 자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을 담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고가의 카메라 없어도 돼요. 매일 걷는 길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노을 진 하늘, 손주와의 순간들. 그걸 찍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선명해져요. 사진은 마음의 필름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매일 확인하는 작은 행위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기술보다 시선이 중요해요. 매일 지나는 길가에도, 마트에 가는 길에도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 창밖의 빛, 내 손에 커피잔, 손주가 웃는 순간. 그걸 찍어두기 시작하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 시기. 사진은 지금 여기에 나를 연결해주는 따뜻한 도구가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을 꺼내는 에세이 쓰기입니다. 글쓰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어요. 단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써도 좋아요. 그 안에 나의 감정, 기억, 삶의 무늬가 자연스레 담겨요. 어쩌면 가장 늦은 나이에 가장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글쓰기의 힘 아닐까요? 글을 쓰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적어보는 것. 나를 울컥하게 만든 말을 메모해두는 것. 그게 다 글쓰기입니다. 50대 이후에 글쓰기는 잘 쓰는 글보다 진짜 나의 말이 더 소중해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 잊었다고 생각한 어떤 기억도 펜을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글은 내 삶의 기록이면서도 때로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요가 또는 명상. 50대 이후 요가는 유연함보다 자기 인식에 가까워요. 자기 호흡을 듣고 자기 몸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울감과 불면이 많이 나아져요. 젊을 땐 운동이라 하면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떠올렸지만 이제는 천천히 조용히 내 몸을 느껴보는 일이 더 중요하죠. 요가는 단순히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숨이 가쁘면 천천히 쉬어가고 아플 땐 멈춰서 그 부위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남성들에게 요가와 명상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처음 배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조용한 움직임의 힘입니다. 타인을 돌보며 살아온 반세기. 이제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동네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작은 모임 하나로 삶이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책 읽는 모임, 텃밭 동아리, 동네 걷기 그룹 등. 어색하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가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에서 옵니다. 그럴 때 작은 커뮤니티, 동네 모임이 큰 힘이 돼요. 책을 함께 읽고 공원을 함께 걷고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두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색하고 낯선 시작이지만 나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또래를 만나면 이상하게도 금방 마음이 풀려요. 그 누구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위로하려 하지 않는 편안한 관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깊이보다 다정함이 필요하죠. 따뜻한 눈 맞춤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이 5가지 활동은 단지 할 거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웃고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 네, 맞아요.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애 키우느라 시간을 잃고, 일하느라 감정을 묻고, 가정을 꾸리느라 내 꿈을 미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어색하게 남겨진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용한 집, 낯선 하루, 텅 빈 시간 속에서 드는 생각.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건 두려움이자 동시에 선물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되는 순간.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좋아하는 것을 해도 괜찮고, 못하던 걸 처음 배워도 좋고, 실패해도 느려도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직책이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의 30년, 40년은 절대로 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 분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시간을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을 따라 다시 한 걸음씩 걸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은영님의 사연을 빌려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5가지 중 마음에 닿는 취미 하나 있으셨나요? 여러분도 댓글로 내가 요즘 빠져있는 취미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니어 사랑방. 다음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